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회전하며 도로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차에서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차가 한국 차였다는 사실. 무너진 건 차량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던 한 미국 남자의 30년 고집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나라의 기술에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마이클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동차의 의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20년 경력의 전직 경찰, 현재는 텍사스 오스틴 외곽 보안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미국 차만 고집해온 사람이죠. 적어도 그날 밤 사고를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그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6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 퇴근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빌리 조엘의 피아노 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제 앞 50m쯤에서 달리던 검은색 SUV가 갑자기 강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트럭 바퀴가 떨어져 나와 총알처럼 날아온 겁니다. SUV 앞부분을 정면으로 강타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오 마이 갓. 그 SUV가 마치 영화 속 슬로 모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완전히 회전하는 동안 헤드라이트 불빛이 밤하늘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숨을 들이켰죠. 수많은 사고를 봤지만 이건 그야말로 악몽이었어요. 살아있을 리가 없다. 순찰차를 갓길에 세우고 뛰쳐나왔습니다. SUV는 도로 옆 풀밭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혼자 힘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성은 머리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거의 멀쩡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긴 했지만 제 부축 없이도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맞나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팔을 꼬집어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이 차가 절 살렸어요. 레이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말에 저는 차를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지만 기적처럼 운전석 공간만큼은 거의 온전했어요. 도대체 어떤 차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묘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전기 SUV예요. 믿기지 않죠? 그 순간 제 뇌리에 강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한국 차가 이렇게 튼튼해? 평생 미국 차만 타온 제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응급 담요를 가져와 레이첼에게 둘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 거예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뒤집힌 차에서 걸어 나온 여성. 그리고 한국 차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 무시해온 그 나라의 자동차가 오늘 밤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요.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분명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비사였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동차의 모든 것을 배웠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미국 차가 세계 최고다. 외국 차는 미국 도로에 맞지 않아. 그 가르침은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첫 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 브랜드를 고려해 본 적이 없었죠.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이것들이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미국인은 미국 차를 타야지.
이건 제 신조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마이크의 미국 머슬카라는 이름으로요.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진정한 미국차 팬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7년식 머스탱의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다 종종 한국차나 일본차에 대한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차들이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어요. 한번 충돌하면 종이처럼 구겨질 겁니다. 제 딸 케일라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케일라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전기차를 동경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차도 정말 좋아졌대요. 특히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요. 케일라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케일라, 너 나중에 차 살 때도 꼭 미국 차 사야 해. 한국차? 그건 겉멋이야. 디자인만 번쩍이지 정면 충돌 한 방이면 다 박살나는 차지. 아빠는 한 번도 한국차를 타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케일라가 반박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타봐야 알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사고 현장에서 구겨진 한국 차들, 일본 차들. 정말 끔찍했어. 미국 차는 달라. 튼튼하고 믿음직해. 케일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식탁을 떠났어요. 아내는 저를 쳐다보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열린 마음을 가져봐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동네 바베큐 모임에서도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미국 차를 찬양했죠.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외국 차를 비웃곤 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그 한국차 기억나? 그 조그만한 해치백. 장난감 같았어. 동네 친구들이 웃으며 말하면 저도 맞장구를 쳤죠. 맞아, 맞아. 그걸 어떻게 차라고 불러. 그런 제 모습을 케일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보곤 했어요. 딸과의 작은 갈등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케일라의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데리러 갔을 때였어요. 주차장에 있던 한국 전기차를 보고 케일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도 저런 차를 타고 싶어요. 전 코웃음을 쳤죠. 저런 플라스틱 덩어리 말고 진짜 차를 타야지. 우리 집안에서 외국 차를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케일라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미국 차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확고한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사고를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레이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함께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봤어요. 도로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트럭에서 떨어진 바퀴는 아직도 도로 한쪽에 놓여 있었죠. 정말 다친 데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손목을 문질렀어요. 약간 긁힌 것 같아요. 에어백이 터질 때 생긴 것 같고. 목도 좀 아프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그때 제 시선이 레이첼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운전석 주변은 거의 무사했어요. 마치 철벽 같은 보호막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차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구입했어요. 전기차인데 안전성이 높다고 해서 선택했죠. 오늘 그 선택이 제 목숨을 구했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차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앞쪽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안전 케이지라고 불리는 탑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차량 사고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레이첼은 이해한 듯 했어요. 알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차가 공중으로 솟구쳤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고 안전벨트가 저를 꽉 잡아줬어요. 그 차가 절 지켜줬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확신해왔던 생각에 의문이 드는 거였죠. 경찰이 도착하면서 현장은 더 분주해졌어요. 저는 목격자로서 진술을 했고 레이첼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차의 상태를 보고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한국 차라고요? 믿기 힘든데요. 한 경관이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차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제 차 서류예요. 작년에 구입한 최신 모델이에요. 그때 레이첼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한번 볼게요. 다행히 블랙박스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허락을 받아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는 트럭에서 분리된 바퀴가 총알처럼 날아와 차를 강타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충격의 순간 차 내부에서는 모든 에어백이 정확하게 터졌고 자동 제동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견인차가 레이첼의 차를 싣고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녀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해 그녀에게 건네줬어요. 혹시 보험 처리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가지고 계세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USB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 영상 사용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차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케일라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차도 정말 좋아졌대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밤늦게 컴퓨터를 켜고 레이첼이 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레이첼에게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미국차 관련 영상만 올렸겠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고에서 살아남다니. 사람들도 알아야 해.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만 추려 정면 충돌, 차량 공중 회전, 그리고 걸어나온 운전자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설명란에는 간단히 적었어요. 오늘 밤 목격한 사고입니다. 공중에서 완전히 회전한 차에서 운전자가 거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안전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회수가 3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차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믿기 힘들다. 미국 차였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런 사고에서 걸어 나오다니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네.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씨 영상이 바이럴이 됐네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틀 만에 CNN과 M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영상은 전국 뉴스에 보도됐고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다뤄졌어요. 온라인에서는 제 채널 구독자가 10배로 늘었습니다.
딸 케일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달려왔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다들 아빠 영상 봤대요. 유명 인사가 됐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뿐인데. 케일라는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 공식 계정에서 아빠 영상을 리트윗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기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라고 코멘트까지 달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제 영상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하고 그 차의 안전 설계에 대해 칭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한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대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 제조사들이 최근 몇 년간 이룬 발전은 놀랍습니다. 미국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역시 미국 차가 최고야. 이런 한 번의 사례로 판단하면 안 돼. 아니야, 이제는 인정해야 해. 외국 브랜드들도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제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항상 미국 차만 옹호하던 제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온 것에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이크, 당신이 한국차 영상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케일라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차에 대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알던 것보다 세상은 더 넓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케일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영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영상이 화제가 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생소한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신자는 현대자동차 본사 홍보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의아해하며 이메일을 열었어요. 마이클 토머스님께 귀하의 영상은 생명을 살린 기술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희 한국 본사에서는 마이클님을 직접 모시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의 안전기술연구소와 충돌 시험장을 직접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인 결과 진짜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촬영한 사고 영상이 그들의 안전기술을 실제로 증명했다며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미국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한국처럼 먼 나라에 가는 건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전 외국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자동차 회사에 초청을 받다니. 안 가는 게 좋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 이 이야기를 들은 케일라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꼭 가봐야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빠는 항상 차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직접 가서 그 기술을 보세요. 케일라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평생 고집해온 신념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념의 본질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차는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케일라가 덧붙였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초청을 수락했어요. 2주 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서울 시내 고급 호텔로 안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연구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충돌 시험장이었죠.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레이첼의 사고와 동일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제 눈앞에서 트럭 타이어 크기의 물체가 시속 80km로 차량을 정면 강타했습니다. 충격은 끔찍했지만 운전석 주변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어요. 에어백은 정확히 터졌고 차체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놀랍네요. 너무 놀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게 안전기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의 골격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에어백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격 흡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소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책임자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기술의 진심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고집해온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구소 방문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안전기술 수석 엔지니어 박진우 씨와의 단독 미팅이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카메라를 들고 있었을 뿐이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회의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충돌 시험장을 바라보며 박진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타고 있던 차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저는 이 회사에서 일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고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차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자. 그의 이야기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한 남자의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혁신적인 안전기술로 이어졌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도 남아서 일했죠.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고 새로운 재료와 구조를 끊임없이 실험했어요. 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현재 모델까지 안전 구조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5년 전 우리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초고강도 강철과 충격 분산 구조를 개발했죠. 그리고 작년 마침내 현재의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혹시 레이첼이 탔던 차가?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상은 그 차가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증거가 됐죠. 그때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레이첼의 생명을 구한 건 바로 당신이군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구소의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박진우는 자신의 꿈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사망률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충돌에서도 탑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는 차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박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공정한 시선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박진우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군요. 한 사람의 삶, 한 민족의 집념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평생 고집해온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케일라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딸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한국은요? 그 차는요? 질문을 쏟아내는 케일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구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케일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최첨단 연구소, 충돌 실험, 그리고 박진우와의 만남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케일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케일라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중요한 건 그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지야. 다음 날 아침 케일라가 학교에 가기 전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진짜로 한국차 타볼래요. 난 그 차 믿고 싶어요. 그 말에 예전에 저였다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케일라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함께 가보자.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오후 저는 직접 한국차 대리점에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시승을 예약했고 케일라와 함께 대리점을 찾았어요. 마이클 토머스 씨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판매사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들의 환대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델이 레이첼의 그 차와 같은 건가요? 케일라가 물었어요. 네,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시승해 보실래요? 드디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는 스티어링 휠, 부드럽게 닫히는 문, 그리고 조용한 시동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도로에 나가 달리는 동안 저는 레이첼의 사고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 차가 그녀를 살렸지. 케일라는 보조석에서 기분 좋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1시간의 시승이 끝나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판매사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안정감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케일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살 거야. 그래야 내 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 케일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 집 차고에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차가 들어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을 지키는 차라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지. 저는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오랜 편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한국 차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쌓아온 고정관념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요.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저는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난 한국차를 무시했었고, 그 차는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이제 난 브랜드가 아닌 진심과 기술을 존중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케일라와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뒤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알림을 울렸어요. 아빠, 폰 좀 확인해봐요. 계속 알림이 와요. 케일라가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유튜브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은 제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동차 전문가예요. 브랜드를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특히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박진우 엔지니어의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우리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레이첼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새 차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물론 같은 한국 브랜드였죠. 마이클 씨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서재 벽에 특별한 액자를 걸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한쪽에는 공중으로 솟구친 차량, 다른 쪽에는 레이첼이 차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액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생명을 구하는 진심만 있을 뿐. 어느 주말 오후 케일라와 함께 우리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케일라가 물었어요. 아빠, 후회 안 해요? 미국 차에서 한국 차로 바꾼 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 뒷좌석에는 레이첼과 그녀의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피크닉을 가는 길이었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고 목격자와 생존자가 아닌 친구가 되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무시했던 나라가 결국 날 울리더라.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성장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브랜드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